화신전공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9.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8.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2회 전 매우 높게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4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9.5% 증가했는데 거꾸로 재고는 감소 10.6%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서는 불이익이 되겠고요. 스로프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이익 감소했고요. 총이익률도 떨어졌고 판매관리비가 1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1억 9,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1.8% 증가했습니다. 요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 마진율은 1.6% 떨어졌습니다. 운영비용이 17.1% 증가했고요. 생산성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2억 7,5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8.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천만 원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소 얼마래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억 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공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회사가 표시한 방법으로 보면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 매출원가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는 상품이 안 들어가고 여기 회사가 표현한 대로 제품 및 제공품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1.6%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7.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으로 17.1% 증가했습니다만 가공 비율로는 0.5% 감소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봐가지고 2차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재재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PQ 생산 비료의 비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의 그 차이액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상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품의 그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보통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의 가감을 증감해줘도 갭2로 남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추적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그 1분기는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 1분기는 최종적으로 9억 5,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이것도 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4억 3,300만 원 집행에 대해서 전년 동기보다 13.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또 16명 증가를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7,740만 원으로서 앞선 그 화신보다도
화신의 이쪽이 이 종속회사 같은 개념이에요. 인구로, 직원 수로 보나. 그래도 인건비가 5.3% 인상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급 수수료율이 17.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 지표로 집계를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반대로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재고 회전율을 납기 달성률로 간주해도 뭐 무난할 거예요. 분할해서 여러 번 잘 빨리빨리 납품하는데 수금은 매우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3개월에 2.7회전 했으니까 약 한 달 좀 넘어서 돈을 주고 있다. 뭐 우리나라 상거래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가중평균 가격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반중 추론은 그런데 입증할 데이터들이 좀 완벽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공시되는 데이터들이. 그리고 또한 이 무죄 입증을 위한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한번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충분히 상승률이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또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또 갭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좀 일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화신처럼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제시를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0.4% 단순 평균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간 원재료가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이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단순 평균 가격은 확실한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저희가 이 추론을 했었잖아요. 맞죠? 세 군데 한 군데 하니까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집중력이 그만큼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한 후에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제가 뒤로 가는 이 파워포인트 기능이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 보면은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하면은 33만 5천 원에 제한을 하면은 33만 5천 원에 별로 깎이지 않고 계약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재고가 11% 감소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매출을 2% 늘린다 하더라도 재고를 11% 줄이면은 이 예상했던 거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고 11%를 줄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 또 금액이 여기에서 11%를 다시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더 감소하게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매출을 더 안 했을 당시에 그 금액 유사하게 남아 있게 되네요.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이 33만 5천 원에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52회전 매우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성과가 좋으므로 이 정도 하면은 매출이 36만 2,500원대를 하게 돼 가지고 이익은 5,083원 또 남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원가 회계 기준보다 기준만큼만 이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더 좀 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그 원가 회계는 그 예상액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예상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그 슬롯은 좀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면은 판매 가격이 아니 그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그 표를 했을 때 그런 그 가격 변동 요인까지 우리는 그 추적해 가지고 한번 고려해 본다. 그리고 이 점검해 본다 하는데 조금 더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1883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이 상승됐고요. 화신전공은 화신하고 틀려가지고 장부 가격이 한 60%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네요. 시중에서. 정서진 씨가 11.73%, 글로벌 오토 트레이딩이 11.31%, 월드 오토 트레이닝 여기가 한 5.35%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신에 이어서 화신전공이 자회사 성격인데 만드는 물건의 많은 부분을 이 화신전공이 화신에다가 납품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